논란의 14인 임대차 3법 통과, 임대차 3법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모든타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예, 임대차 이제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년 사이에 거의 전세가가 배 정도 오른 데도 있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임대 시장이 많이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겠죠. 지금 이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세입자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임대차 3법이 뭔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 아셔야겠죠. 예, 우리가 어떤 게 나오면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에 대한 권리라든가 의무를 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네, 똑같이 전월세 이제 신고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이제 관할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내가 전세 얼마, 월세 얼마를 신고를 하는 겁니다. 또 누가 들어가고 임차인 누구고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처럼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로 쌓이게 되겠죠. 데이터로 쌓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임대시장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료로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차인이 내가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2년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 계약,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간에 1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동안은 임차인이 2년 동안 살 수 있는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늘렸다라는 거죠. 예, 최소 2년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 많았죠. 2+2+2 아니면 무제한. 예, 무제한.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갖는 거죠. 임차인이. 자, 이렇게 갱신이 됐을 때 우리가 연 임대료를 5% 이내로 막아놓는 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요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를 보면은 계약 갱신 시에 5%로 이렇게 지금 이게 명시를 했는데 요 5%는 또 각 지자체 조례에 또 유임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자체별로 요 요율이 지금 5%냐 4.5% 요거는 약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지자체 조례에 유임을 해놨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행 시기는 언제냐? 예, 시행 시기는 제가 지금 강의를 7월 30날 찍고 있거든요. 예, 어제 법사위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이제 관보에 기재가 되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는, 근데 얘는 이제 약간 전월세 갱신 청구권에 대한 기준일이 생긴 거죠. 예, 전월세 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기준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 청구권, 상한제에 대한 기준일이 이제 내일 관보에 공포가 되면 바로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7월 31일이겠죠. 예.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는 아직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신고를 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급했구나. 아니, 시스템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예, 모든 정책들이 나오면 아주 바로바로 나와요. 그죠? 대책들이 나오면. 근데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시스템이 갖춰지는 내년 6월 중으로 시행이 된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법 통과 시에 기존의 세입자,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세입자가 한 1년 반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게 공포가 되면 얘도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신규 계약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그러니까는 기존의 세입자는 내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시행 전에요. 시행 전에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된 경우. 자, 그 어떤 의미냐면 2년 살았어요. 응? 2년 살았다가 묵시적 계약이라면 이렇게 살았다가 묵시적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뭐 전세 올려받아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2년 더 살았어. 한 1년 5개월 살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여기에 다시 플러스 한 번의 갱신 청구권이 있냐 이거죠. 예, 2 플러스 2니까 2년 플러스 2년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 번에 더 갱신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한 번 갱신된 것도 또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기존 세입자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시행 전에 아직 이 사람이 만기가 안 됐어요. 만기가 안 됐는데 벌써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가격을 올렸어요. 서로 간의 협의하에 1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었는데 3억 3천을 올렸어요. 예. 근데 아직 만기는 안 지났습니다. 만기는.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냐? 만기가 안 지났으면 상순분의 5%는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10% 올렸으면 여기서 우리가 5% 이내죠? 5%는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5%는. 그러니까 1,500만 원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살았고 또 2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갱신 청구를 한번 한 거 아니에요? 1회 썼죠? 그러면 종료 시에는 다시 한번 계약갱신 할 수 있냐? 없어요. 계약갱신 1회 썼으면 이제는 임대인한테는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거절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2년 살았다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신규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다른 세입자랑. 그러니까 A라는 세입자랑 맺었다가 B라는 세입자하고 이제 얘는 이제 임차 관계가 종료가 됐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됐고, B라는 세입자하고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도 5% 룰을 따라가야 되냐? 5%를. 예, 이게 지금 이제 나오겠죠? 예, 이럴 경우에는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새롭게 시세에 맞게, 임대인은 시세에 맞게 전세를 놓으시면 됩니다. 예, 전세라든가 뭐 월세라든가 시세에 맞게. 예. 자, 그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전월세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에 임차인이 우리 갱신해주세요 이런 걸 먼저 거절을 했어요. 거절에 대한 의사표현을 먼저 하고,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의사표현 내가 먼저 한 거죠. 예. 하고 제3자와 벌써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행일. 여기가 만기예요. 근데 이 이전에 벌써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을 한 겁니다. 시행 이전에. 그 다음에 제3자, 그러니까 B라는 다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 갱신을 못해요. 기존 세입자는. 이럴 경우. 왜? 우리가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이익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죠. 그죠? 예, 이럴 경우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거부 사유를 보면,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하는데 청구권에 대한 거부 사유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 안 했을 때, 월세를 안 냈을 때, 예, 뭐 월세를 제대로 안 나오면은 당연히 이거 갱신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를 다 안 했을 때, 2기 이상의 임차로 연체가 있을 경우. 자, 그 다음에 집주인이나 임대인이나 아니면 이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나 실거주 할 거예요.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는데 나 이제 너 만기 끝나고 좀 나가주세요. 근데 왜 그래요? 나 여기 실거주 할 거예요. 실거주 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안 됩니다. 예, 이럴 경우는 당연히 집주인한테 집을 다시 또 명도를 해줘야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던가, 이거 재건축이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정법상의 재건축도 얘기를 하지만은 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새롭게 어떤 주택을 신축을 해.
신축. 예, 멸실하고 신축을 해요. 아니면 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 뭐 할 때. 이럴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도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 룰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5%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월세 상한제도 5%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5%잖아요. 그죠? 이 5%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게 좀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예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식은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변경 전 환산보증금이 있고요. 만약에 이때가 변경 전 지금 현재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변경 후에는 환산 보증금이 5,250만 원이야. 환산 보증금이. 예. 그러면 이걸 빼면 어때요? 25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럼 나누기 변경 전에 환산 보증금 5천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250에 나누기 5를 하면은 지금 0. 뭐 어떻게 나와? 0.5가 나오니까 100 하면 5%가 나오죠? 그죠? 5%. 이게 5%예요. 이게 임대차를 5% 맞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5,300이 되면 넘어가죠. 그죠? 이게 시기예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이 전세면 편해요. 전세면. 그죠? 전세면 상당히 편하잖아요. 전세 3억짜리 5% 해봤자 그냥 5%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억 1,500? 근데 월세가 불편한 거예요.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식이 여기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 임대료에 곱하기 12개월, 1년이죠. 1년에다가 나누기 4%. 이 4%라는 기준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3.5%의 플러스 기준금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0.5%니까 이게 4%고 기준금리가 만약에 그 1%로 높아지면 4.5%가 되겠죠. 기준금리가 만약에 지금 떨어진다. 0.25% 떨어지면 3.75%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하면 환산보증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은요, 제가 한번 계산기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드리면, 자, 이게 임대료 계산식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보시냐면요, 그 렌트홈이라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들 아마 렌트홈들 아실 겁니다. 렌트홈에 가시면 임대료 계산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거죠. 자, 변경 전에는 5천이었어요. 5천만 원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자, 변경이 나는 좀 월세를 올리고 싶어. 그럼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 이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변경 후에 5천만 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상률을 지금 5% 할 거야. 5% 이내로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좀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 한번 계산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야, 자, 계산하기를 딱 누르시면, 얼마예요? 105만 8,333원까지가 연 인상률이 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환산보증금으로 해서 계산하면 이게 연 5%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거는 아예 오늘 한번 그냥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없죠. 예,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예,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주에 대한 안정성은 더 좋아지는 거죠. 내가 2년보다는 4년을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 어떤 거냐면, 자,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는 건 어찌됐든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예,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질 좋은 제한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가격 통제가 있다는 거는 이익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를 한다는 건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야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가격을 통제를 한다는 거, 이익이 작아지니까 공급이 적어지겠죠. 예, 공급이 적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니까 시장의 가뜩이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뭐 임대 쪽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전세 물량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를 찾는 거고, 근데 전세 물량은 없는 거고, 시장에 지금 전세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 당장은 좋죠. 2년, 4년 좋아요. 근데 시장에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2까지만 가능하지 새로운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다시 시세대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요즘 이제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임대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가격을 통제를 해서 좋은 품질의 주택이 나오고 공급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